자,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두 번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코뮤니타스입니다. 음역을 하면 커뮤니타스라고 이제 또 한글로 표기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커뮤니티를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코뮤니타스는 일종의 공동체라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여러분들 꼬뮌이라고 들어봤죠? 또 파리 꼬뮌, 이렇게 꼬뮌 불어인데, 이 꼬뮌은 일종의 이렇게 작은 공동체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꼬뮌의 의미도 함축을 하고, 또 커뮤니티의 개념도 함축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공동체와는 다른 결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코뮤니타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게 됩니다. 코뮤니타스는 일종의 그 과정 중에 있는 이러한 공동체를 일컫는 라틴어에서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 과정 중에 있다는 건 기존의 이렇게 정태적인 일종의 체계로서 이해되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코뮤니타스를 이해하기 전에 이제 빅터 터너가 이 개념의 주창자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였고, 아직은 철학에서는 본격적으로 연구가 안 됐으니까 우리 건대 철학과가 굉장히 선두주자죠. 한국에서 제일 먼저 철학과에서 이 코뮤니타스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 빅터 터너의 이 개념은 그의 이제 선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방주네프, 한게이에프라고 되어 있는데, 프랑스의 또 인류학자입니다. 방주네프가 1874년에서 1957, 그리고 커뮤니티의 주창자인 빅터 터너는 1920에서 1983년, 그 다음에 그의 부인도 인류학자였는데 에디스 터너라고 합니다. 1921년에서 2016년, 최근 분이죠.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고 이 부인인 에디스 터너가 이 개념을 상당히 또 많이 발전을 시켜서 소개를 한 겁니다. 터너의 코뮤니타스는 원래 방주네프라는 인류학자가 말한 통과 의례에서 건너온 겁니다. 통과 의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일정한 변화와 혹은 위기, 아니면 혹은 전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시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는 것,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죠.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같으면 성인식을 한단 말이죠. 뭐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상투를 들고 여자는 이렇게 비녀를 꽂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성인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렸을 때와 성인이 됐을 때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남녀가 이렇게 같이 지내고 연인처럼 어울리다가 결혼식을 해요. 그럼 이제 부부가 되면서 둘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또 다른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극적인 변화도 있죠. 예를 들어 죽었을 때 장례식 같은 거.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그냥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일정한 식을 갖춰서 장례 절차를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보내는 게 됩니다. 이런 게 다 통과 의례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인류학자 이렇게 방주네프가 보면 이런 통과 의례의 연속인데, 통과 의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보통 분리, 세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전이 트랜지션, 그 다음에 통합, 인코퍼레이션,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분리는 뭐냐면 기존의 익숙한 체제, 익숙한 위치, 익숙한 계급, 계층, 지위에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린아이라는 그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원시 부족 같은 경우 성인식을 할 때 밀림 같은 데 가서 일정 기간을 보내고 옵니다. 이런 게 성인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기존의 익숙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걸 분리라고 합니다. 전이는 뭐냐면 아직 이제 새로운 공동체적인 관계 혹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는 과도기적인 것. 이 전이의 단계가 이제 바로 이제 굉장히 중요성들을 띠는데, 그 다음에 이 전이를 잘 맞추고 나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통합이 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이 개념에서 특히 전이의 과정과 이 세 가지가 일종의 사회적인 소셜 리트, 사회적 의식과 제례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결혼식은 사회적인 거죠. 그냥 둘이 만나서 우리 같이 살까 이것과 다 같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증인을 세우고 혼인 서약을 하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사회적인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냥 사람이 묻혔을 때와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추모를 하고 이 사람한테 어떤 그 기념을 남기는 건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의 성인식의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잠비아의 은덴브라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시 부족일수록 성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년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마을 옆에 떨어진 숲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지내야 됩니다. 기존에는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고 뭐 아이들로서 뭐 이렇게 실수를 하고 그래도 뭐 용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익숙한 삶에서 분리가 돼서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훈련을 받고 뭐 노래도 부르고 사냥도 하고 이러면서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전이에요. 그러니까 분리 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잘 마치면, 탈락하지 않고 무사히 마치면 넌 통과, 어른. 그럼 이제 마을로 돌아오면 이제 어른이 된 걸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축하해주면서 이제부터 성인으로 대접하는. 그러면 분리, 전이, 통합 이 세 단계를 거치죠. 이렇게 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한다는 게 방준애프의 의견입니다. 인류학자다운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제 터너가 보기에 이 개념은 상당히 사회의 역동성들을 잘 보여줘요. 즉 터너는 이걸 소셜 드라마라고 했습니다. 그냥 통칭해서 놀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의, 그 다음에 모든 개인 간의 이런 상호작용들이 다 소셜 리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소셜 리트가 단순히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사실 인간의 삶을 만들어주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환돼 나가는 과정들을 코미니타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준애프의 개념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이제 전이 단계를 리미널리티라는 개념으로 발전시키죠. 리미널리티는 원래 오늘 라틴어 많이 씁니다. 라틴어 리멘이 이렇게 문지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에 이렇게 경계, 혹은 이렇게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저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지만 또 이쪽 저쪽을 연결해주는 이런 경계가 리멘인데, 이 리멘이라는 곳에 있는 시기, 즉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공동체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이 중간의 시기를 터너는 리미널리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미널리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상 간의 마주침, 관계 이런 거를 코미니타스라고 한 거죠.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철학과에서 코미니타스를 하느냐? 지금은 급변하는 사회 전환기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포스트 휴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죠. 굉장히 이렇게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직업이나 기존에 익숙한 사회적 소통과 생산과 교육의 방식들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경험들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익숙해졌지만 이 비대면,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온라인으로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새로운 전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 전환기에 있는 우리는 이 전환을 어떻게 좀 성숙한 방향으로 잘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래서 리미널리티와 코미니타스가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준애프의 통과 의례 개념을 터너가 이어받았지만, 방준애프는 어떻게 보면 사회가 안정적으로 재통합해서 다시 안정화되는 차원을 강조한 반면에, 터너는 이 과정 자체를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디스 터너, 그의 부인이자 동료였던 에디스 터너는 이 코미니타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인간의 우애와 나눔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디스 터너는 기쁨의 인류학, 연대의 인류학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코미니타스 개념을. 이러면 이제 그 의도를 대충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적인 관계를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의 공동체,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인 모습은 보면 상당히 위계적이고 좀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그 다음에 여전히 보면 이렇게 생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관계를 탈피해서 보다 좀 생산적이면서도 인간적이고 보다 더 어떻게 보면 효능이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기능적으로만 흐르지 않는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모색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커뮤니티에 깔려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리미널리티 개념을 보게 되면, 이 리미널리티는 이제 터너가 아까 전이기에서 발전을 시킨 건데, The Ritual Process, 제2의 전개 과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리미널리티는 뭐냐면 기존에 익숙한 체제, 그리고 기존에 익숙한 일상, 혹은 기존의 안정적인 지위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경험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모색되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시공간이 바로 리미널리티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변화가 어떻게 갈지 모르죠. 이런 리미널리티에 참여하고 있는 과정이 코미니타스입니다. 그러니까 리미널리티는 시공간적인 개념이라면 코미니타스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상당히 역동적이죠. 터너가 이 개념을 주장한 것은 기존의 공동체에 관한 논의가 너무 공동체 구조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공동체가 어떤 체제를 갖춰야 되고
서로의 역할은 어때야 되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어때야 되고 이렇게 지나치게 체제적이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데 관해서 터너는 일종의 안티 스트럭처, 반구조로서 커뮤니티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널리티 개념에는 일상을 초월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익숙한 사회구조를 파괴하고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부터 놀이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인간의 새로운 경험들이 이루어지는 장, 이 개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널리티는 조건, 특정한 공간이지만 기존의 공간과는 단절적인 공간, 차별성을 보이는 공간.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걸 들 수가 있는 거죠. 축제 기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모든 규범이나 익숙했던 풍속이 잠깐 정지되고 막 놀이를 하면서 새로운 체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20학번, 21학번들은 대학 축제를 경험을 못해서 참 애석한데 대학에서 이런 리미널리티를 한번 경험해봐야 아 대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참 아쉽죠.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 자체의 시간과 공간, 탈일상적인 시공간 이것이 바로 리미널리티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터너는 나중에 뭐 또 리미노이드와 리미널리티를 따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이제 리미널리티, 리미널 뭐 아니면 리미노이드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일종의 형용사적 의미로 리미널한 상황, 즉 과도기적이고 전위적이고 그 다음에 탈일상적인 이러한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감들, 관계들, 체험들 이런 게 커뮤니타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커뮤니타스는 그 자체로는 중성적 개념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인간관계나 인간의 나눔이 좋은 의미로 갈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즉 해방과 연대의 커뮤니타스도 가능하고 억압과 독재의 커뮤니타스도 가능하고 퇴행과 이렇게 수구적인 커뮤니타스도 가능하고 아니면 보다 더 미래로 나가는 이렇게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커뮤니타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물론 지금의 시기를 꼭 터너가 이야기했듯이 리미널리티다 이렇게 정의할 때 약간의 무리가 따를 수도 있지만 무언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죠. 우리가 선택했든 하지 않았든 아마 포스트 코로나 이후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올바른 인간관계와 공동체적인 어떤 지향성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커뮤니타스가 중요한 것들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회를 안정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건 그 사회를 받들어주는 유무형의 체제와 법, 제도 이런 것들이 고정적이라는 걸 전제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허물어지고 때로 부정되고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과정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어떤 새로운 체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커뮤니타스 개념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아직은 어떤 커뮤니타스로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갈 것인가 그런데 사회는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 그리고 뭐 제가 대학을 다니는 이런 시기만 하더라도 한국은 항상 주변 국가라는 의식이 우리한테 강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선진국에 들어가려고는 하지만 아직은 선진국이 되지 못한 그리고 여전히 아시아의 좀 변방에 자리 잡은 조금 우리한테는 뭐 오랜 역사도 있지만 서구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이런 식의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뭐 한류 열풍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고 한국의 위상이나 어떤 역할들이 되게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바로 이처럼 한국 사회는 이렇다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사회의 커뮤니타스를 우리가 그려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 사회를 잘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어떤 방향들을 잘 찾기 위해서 이렇게 커뮤니타스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커뮤니타스의 구체적인 이론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커뮤니타스 개념과 그것의 어떤 함의된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였는데요. 특히 리미널티 개념이 상당히 많이 와닿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서. 근데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이 그럼 한국 사회에서 리미널티의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게 혹시 다른 것도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오늘이 마침 5월 18일입니다. 그래서 광주항쟁이 1980년에 있었는데 41주년 5.18 광주항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광주항쟁이 일어난 시기가 아니라 열흘 동안 광주가 일종의 자체적인 커뮤니티 상태에 있었던 것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신군부는 광주가 이제 무법천지가 됐고 막 폭도들에 의해서 막 약탈이 일어나고 사회가 엉망이 된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광주를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광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주먹밥을 나누고 약탈이나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이런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이 그 광주학살이라는 이렇게 뼈아픈 어떤 그 상처들 그리고 극복되지 못한 고통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당시에 광주라는 어떤 새로운 공동체적인 관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피가 모자란 사람들한테 헌혈을 하고 물을 떠다가 막 서로 나눠주고 하는 이런 그 열흘간의 공간 이걸 우리는 리미널리티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기를 우리는 또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주라는 건 죽은 광주가 아니라 이렇게 연대와 또 시민정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근데 이게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는 특이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의 일종의 공백기에서 신군부가 자기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계엄령들인데 이 상황에 우리는 성숙한 우리 어떤 민도, 국민의식 그리고 광주라는 지방이 갖는 이 여러 가지 역사적 특수성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로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5.18이 그냥 광주의 5.18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5.18이 됐고 또 지금 우리가 광주에 오버랩돼서 보이는 버마 사태 버마 사람들이 이제 광주에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런 정신으로 또 연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과도기적이면서 새로운 걸 모색하는 아마 버마도 좀 이런 리미널한 단계, 리미널리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 수동적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일종의 연대와 해방과 민주의 코미타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마련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두 번째 주제로 이렇게 해서 마침표에 물음표를 던지다.